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7일 무진 첫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2조에서 전선하는 법을 아래다. 2조에서 전선하는 법을 올렸다. 1. 현관 6품 이상이 각각 산관 3품 이하의 혈량을 청거하되 그 출신 내력과 무의 재간과 내외 조계를 이름 밑에 갖추어 서서 본조에 올리게 하고 일찍이 현임을 지낸 자는 직명만 쓰게 하며 사사로이 청하는 단자는 일절 금단할 것입니다. 문음과 공음의 서용하는 법은 이미 이룩된 법이 있으나 기타 자제들은 사진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이 18세 이상으로 재간이 있는 자는 대소간으로 하여금 청거하고 아울러 내외 조부의 직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올리면 본조에서 서예, 산학, 율학으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시험하고 비로소 서용을 허락할 것입니다. 1. 무릇 보고한 것이 다모하고 불법한 자나 비열하고 재주가 없는 자나 일찍이 죄명이 있는 자는 즉시 본조에서 헌사로 입문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1. 수령으로서 그 직임에 적당치 아니한 자는 감사가 마땅히 곧 편출하여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실봉하여서 계문할 것입니다. 1. 무릇 서울과 지방의 대소관이 천간 인제는 직품을 유별로 나누어 일일이 기록하여 책을 만들고 매양 전주할 때를 당하면 품에 따라서 계문하여 제수하게 하되 3년에 한 차례로 정식을 삼을 것입니다. 만일 재주를 가진 이 가운데 빠진 이가 있으면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실봉하여 특전할게 할 것입니다. 단자는 사람의 이름을 물목 등을 적은 종이고 보건은 혈량을 보증하고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7일 무진 두번째 기사 노비를 상속할 사람이 없을 경우 사촌에 한해서 절급하는 법을 세우다. 전계가 없는 노비는 사촌에 한하여 분급하는 법을 밝혔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형조 도관의 장신에 의거하면 지난 을유년 9월 판지 가운데 있는 한 조문에 자식이 없고 전계가 없는 노비는 사촌에 한하여 나누어주고 사촌이 없는 자는 속공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판지에 전에 속공된 노비를 가지고 관에 소송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빌건대 수판 전에 이미 속공된 것은 거론하지 말고 수판 이후에 자식이 없는 전계가 없는 것은 비로소 사촌에 한하여 결급하고 사촌이 없는 것은 속공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계는 상속자이고 판지는 임금의 명령 교지를 말하고 수판은 임금의 명령을 받은 수교를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7일 무진 세번째 기사 투항한 외인 등육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고 외적을 방비케 하다. 등육 등현에게는 주포, 면포, 유의를 하사하고 피고 사지에게는 면포, 주포 각각 한 필실과 면자 한 근을 하사하였으니 장차 전라도에서 외적을 잡도록 하려 함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서 기거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8일 기사 두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인 주당 등이 하직하니 물품을 하사하다. 명하여 음식을 먹이고 상관인 부관인에게 각각 청목면 한 필, 홍주 2필, 육홍주 한 필, 면자 한 근, 점화포 6필, 초립 한 개, 위피와 양정구 각각 한 개씩을 하사하고 반인 6명에게는 각각 청목면 한 필, 홍주 한 필, 젖포 한 필을, 선주 2명에게는 각각 청목면 한 필, 홍주 한 필을, 통사 2명에게는 각각 청목면 한 필, 홍주 한 필, 면자 한 근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9일 경우 첫번째 기사 동북면 단주에 14일 동안 흑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덕숭궁에 올리다. 해가 정오가 지나도록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진상하지 못하고 어가를 따르는 내시가 더불어 술만 올리다가 곧 황궁하였다. 대은 관원이 아뢰기를 이제 수라를 맡은 자가 미처 올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출류한 것은 상례가 아니었다. 만약 이들을 죄 주면 외인이 반드시 나를 구실 삼을 것이다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영성군 오사충의 졸기. 그 선대는 연일현 사람이었는데 뒤에 영원진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 오수는 장원급제하여 간이 대부로 벼슬을 끝마쳤다. 오사충이 지정을미년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여 사헌부 지비와 좌사의 대부에 이르렀는데 이를 당하면 과감하게 말하여서 쟁신의 풍모가 있었다. 우리 태상왕이 즉위하자 호조 전설을 제수하고 익대 개국 공신의 호를 주었다. 갑술년에 충주원 부사에 오르고 교주 강릉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그때 정도전 남원이 모두 임금의 총애를 받았는데 주사 신방우는 정도전이 천가한 바여서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직임을 떠났으므로 오사충이 이를 안핵하니 정도전이 오사충에게 행문하지 말기를 부탁하였으나 오사충은 사양하기를 공이 바야흐로 묘당에 앉아서 호령을 시행하는데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사사글장으로 국법을 폐하여 하시오. 만약 도당의 천문이 있어 죄인을 풀어놓기를 허락하면 내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소이까 하고 마침내 그 죄를 다스렸다. 남원이 일찍이 삼척 만호가 되었던 까닭으로 옛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가 강릉도의 병마를 맡게 되자 관군 가운데 계급 차례를 건너뛰어 벼슬을 준 자가 심히 많았다. 오사충이 엄격하게 핵실을 가하여 그 차례를 뛰어넘은 자는 모두 말을 내게 하여 진언하고 반전하는 숫자를 채웠더니 남원이 행문하지 말기를 잇따라 청하였으나 오사충은 따르지 아니하였다. 병자년에 정당문학으로 올랐다가 경기도 좌도 관찰사로 나갔는데 임계가 차서 교체되는 때를 당해 거실을 간호가 양갓집 처녀를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니 오사충이 국문하기를 급히 하였다. 주인 집에서 그 옥사를 늦추기를 청하였으나 오사충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처단하지 아니하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이를 석방할 것이다 하고 빨리 법대로 처리하였다. 갑신년에 판사평부사 겸 군에 봉해져서 사제로 물러났다가 졸함에 미쳐 나이가 80이었다. 철조하고 예장하여 치제하였다. 시호는 공이라고 하였다. 오사충은 키가 작달막하고 정한하였으며 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늙을수록 더욱 건강하였다. 첩의 아들이 오계중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 지하만군사 강회숙을 기양 보내다. 강회숙이 처음에 안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얼마 아니 되어 버리고 홍씨에게 장가들었다. 또 불화하여 다시 안씨와 사통하였다. 또 홍씨의 어미 윤씨를 능욕하였으므로 윤씨가 헌사에 고소하니 헌사에서 이를 다스리고 홍씨와 이 일을 이의시키고 강회숙의 죄를 청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형조 도관의 직제를 개편하다. 형조 도관으로 오픈 아문을 삼고 의랑 이명을 혁파하고 정랑과 좌랑 각 일명씩을 더 두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현직 관리의 조상에 대한 추정하는 법을 정하다. 이조에서 아래였다. 홍무 27년 6월 1일
본조에서 수판하기를 유품 이상으로서 3대를 제사 지내려는 사람은 죽은 부모를 추정하여 부는 대품으로 하고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1등씩 감하되 비도 아울러 같으며 공신은 2등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신의 아비는 당초 공을 상줄 때에 2등을 더 올리는 것이 가합니다. 그 후에 아들의 관직에 따라 가봉하는 데에도 또한 2등을 띄어 올리는 것은 실로 영구히 세상에 전하는 법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는 가봉할 때 2등을 띄어 올리지 말고 각 품의 조부의 추정하는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품은 벼슬의 품위가 대등한 것이고 비는 부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유양, 이문하, 윤곤, 이종무, 연사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양을 형조판서로, 이문하를 예조판서로, 윤곤을 좌군 도총제로, 김남수를 우군 도총제로, 한규를 겸 우군 총제로, 이종무를 겸 좌군 총제로, 연사종을 겸 중군 총제로 삼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명목 없는 행차를 하지 말 것을 청하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거둥은 임금의 대절이고 성신은 정치의 대보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이달 10일에 거가가 교회에 나가서 마음대로 내달리니 거기 생각건대 험주한 흙탕길에 말이 마냥 놀라서 거꾸러지면 불측한 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전하가 마음대로 스스로 몸을 가볍게 가지시면 종묘와 사직은 어찌 되겠습니까? 먼저번에 몰래 행차하시던 날에 신등이 상언하여 곧 유윤을 내리시고 이내 다시 유렴의 행차를 하시니 이는 공자가 이른바 옳은 일을 좋아하면서도 핵실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좇으면서도 고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신의 시료를 거두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예전 당나라 정관 때 위증이 10점을 들여 경계하니 태종이 그 말을 간합하여 드디어 유종의 미를 이루었습니다. 전하의 성덕으로 걸핏하면 3대의 정치를 본받으면서 오로지 허물을 고치는 한 가지 일만은 당태종의 아래에 있기를 즐겨하십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 전하는 몰래 행차는 실수를 고치시고 말달리기를 즐기시는 일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대간에게 명하기를 무릇 죽이는 형벌과 국정의 큰일은 소를 갖추어 아래고 그 밖의 일은 예골하여 말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간관이 기뇨하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여러 번 봉장을 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점은 위정이 당 태종에게 올리는 10가지 경계, 군주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화가 되는 일로서 금수하고 덕음을 듣는 것 등 10가지 일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박신, 신경원, 성음 등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시키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암타도에 진입한 외선을 격퇴한 연부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외선 6척을 암타도를 침략하니 연부가 2명을 쏘아 죽이고 물리쳤는데 피로 되었던 사람 2명이 도망하여 왔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 등을 잡아 덕수궁과 인덕궁에 바치다. 천하와 기러기와 꽁을 잡아서 덕수궁과 인덕궁에 급히 바쳤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임금이 사냥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청하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요즘 몰래 행차하신 일 때문에 소장을 갖추어 아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난날 교회에 출류하였다가 마침내 유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옛 성왕은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왔고 가을에는 추수할 것을 살펴서 넉넉지 못한 것을 도와서 백성을 위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하가 교회에 나가시면 백성의 일을 위한 것입니까?
유전을 위한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가볍게 출류하지 마시고 단정히 구중궁궐에 계시면서 덕정을 닫고 밝혀서 만세를 다행하게 하소서. 전에 이르기를 군자의 과실은 일시가 월시가 같아서 빛이 다시 밝아지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본다고 하였고 억의 일편이 시아에 실려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깊이 생각하소서. 임금이 소를 보고 말하기를 간관이 이따위 일을 반드시 소독에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특히 자기 명예를 닦고 내 허물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하니 좌우에서 모두 말하였다. 간관들이 말하는 것은 대개 그 직책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억은 시경대하의 편명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공사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 등을 불러 편전에서 술을 마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원 소다로에 침입한 올적갑 김문내 등을 병마사 박영이 물리치다. 올적갑 김문내 등이 경원의 소다로를 침략하니 병마사 박영이 격퇴시켰다. 처음에 야인들이 경원 요새 아래에 이르러 소금, 철, 소, 말 등을 무역하였는데 명나라에서 건주위를 세워 어허추를 지위로 삼아 야인을 초유함에 미치자 경원에서 절교하고 무역하지 아니하니 야인들이 격분하여 원망하고 건주 사람이 또 이를 부추겨서 경원지경에 들어와서 초략하였다. 박영이 가볍게 여기고 수십 길을 거느리고 나아가 야인이 기병으로서 옆에서 돌출하였다. 박영이 놀라서 말을 채찍질하여 후퇴하였다. 조금 있다가 관병이 따라오니 박영이 거느리고 싸웠는데 한 사람이 계책을 올리기를 야인이 활을 잘 쏘므로 그들과 더불어 예봉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단병을 잡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 승부가 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곧 적진을 돌파하여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이를 뒤따랐다. 김문내의 아들을 죽이니 야인들은 이에 목마 14피를 약탈해 가지고 가버렸다. 관군 가운데 죽은 자는 4인이었다. 김문내는 만주 목단강의 고주 지역에 살던 혐진 올적합의 추장이고 용비의 청가에 의하면 걸목야라고 하였다. 김문나, 김문내, 걸문야.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박자한, 김승주, 이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자한을 판공안부사로, 김승주를 공조판수로, 이원을 참지의정부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검교 공조참이 윤명을 담례로 일본에 보내다. 일본에 가서 보빙하게 하였다. 국왕에게 은병 1개, 은관자 1개, 은종 1개, 초모자 1개, 사피와 1개, 호피, 표피 각각 10령, 적포, 마포 각각 24필, 백지 100장, 만화석, 잡채화석 각각 20장, 인삼 100건, 송자 500건, 동 1000건을 보냈다. 윤명이 서생포에 이르러 배가 파손되어 죽은 자가 5명이었다. 다시 배를 수리하여 가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직 등에게 종묘의 제궁을 감독해 짓게 하다. 이조판서 이직 참찬의정부사 이숙번 윤저 공조판서 김승주에게 명하여 종묘의 제궁을 감독해 짓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숙번 등과 강무할 장소를 의논하다. 임금이 이숙번 윤저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전일에 정부에서 인주, 안산, 부평, 광주 등지를 강무하는 장소로 삼도록 청하였다. 나는 생각컨대 토질이 진흙이며
산과 골이 험하고 막혀서 달리고 쫓는데 불편하고 또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으나 땅이 평탄하여 달리고 쫓기에 편리함이 철원만 못하다. 또 철원 등지는 화곡이 풍년이더니 그 꼴집을 이용하는데 백성이 괴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이번 행차를 도당과 대간에서는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나 나는 생각하건대 옛 제왕들은 사냥하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었으니 어찌 도성 가까운 곳에 원유를 설치하였겠는가. 반드시 백성들이 살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먼 땅을 골라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따금 오할 무리들이 생소한 말을 꺼내어 말리나 내 뜻이 정하여졌으니 경등은 정부에 내 뜻을 밝게 효유하여 사냥하는 장소를 다시 정하게 하라. 또 우대원 윤사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으니 기내의 주현을 모조리 다 순행하였을 것이다. 인주의 부평이 광주의 경안 수곡과의 거리가 몇 리나 되느냐 하니 윤사수가 대답하기를 모두 하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 이번 행차가 백성들에게 폐가 있지 않을까 하니 윤사수가 대답하기를 지금의 거동은 예전과 같지 아니합니다. 백성들이 이바지하는 것은 다만 꼴뿐이니 다른 폐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수령이 거동하는 향방을 미리 알지 못하면 공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가는 곳을 일찍이 정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1일 이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고 고니를 잡아 덕수궁에 올리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대언 김과에게 이르기를 내가 잠시 교회에 나가고자 한다 하니 김과가 말하기를 지금 아조로 인하여 각사에서 골문에 모였는데 만약 몰래 나가서 유행하시면 각사에서 반드시 명목 없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어찌 나를 말리느냐 하고 곧 나가서 여러 장상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말하기를 김가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도 어찌 또한 유쾌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강물을 정지토록 청하니 화답하지 않다. 금년에 천도로 인하여 대소 신민이 모두 궁궐 짓는 일에 필요하였는데 이제 만약 먼 지방으로 거둥하면 시위 갑사가 또한 모두 곤고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번 행차를 정지하여 이 백성을 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좌군 총재 이화영에게 이모년 2등 공신의 예로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다. 이모년 2등 공신 김옥경의 예에 의하여 전지 40결과 노비 4구를 주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4일 을유 첫 번째 기사. 개성부근의 우물과 연못에서 개구리가 저절로 죽다. 구도의 매 개정, 남정과 건당에서 개구리가 모두 저절로 죽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강무할 것을 알리기 위해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절의 수와 노비, 전지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여 승려 수백 명이 신문고를 치다. 승도들이 절의 수를 죽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하는 까닭으로 날마다 정부에 호소하여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니 정성 하윤이 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성민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강무하는 행차에 수종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대간에서 아뢰었다. 강무는 명목이 없는 고동이 아니므로 각사에서 모두 시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다만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하여
군관, 갑사, 내시들만 거느리고 행차하시나 대가는 이목의 관원이니 하루라도 좌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따라가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대간이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거느리고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또 강무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 만약 내가 과실이 있고 신하가 법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들으면 마땅히 간할 것인데 어찌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시위하고자 함은 반드시 전하의 과실을 엿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목의 근신으로서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숙번이 아뢰기를 이번 행차는 명목이 없는 것이 아니니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어가를 따르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7일 무자 첫번째 기사. 일본에 가서 사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여의손을 진도로 귀양 보내다. 여의손이 일본에 이르렀을 때 마침 명나라 사신이 이르렀는데 여의손의 통역 황기가 중국말과 일본말에 능통하여 명나라 사신이 빼앗아갔다. 또 중국에서 일본에 유시하여 우리나라를 협공한다는 말을 듣고도 돌아와서 계문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 사헌부에서 그가 사명을 받들고서 삼가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그 형리에 안치하기를 명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상소하였다. 신등은 생각한데 여의손의 죄는 법률에 용서할 수 없는데 도리어 성은을 입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품계에 이르러 이미 늙으면 향리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의 하고 싶은 정의온데 어찌 죄악을 징계함이 있겠습니까? 또 본조에서 4대 교리는 하여 사신을 차견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이제 여의손의 죄를 용서하면 후세의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법대로 시행하소서. 이에 진도로 유배시켰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7일 무자 두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대장경을 청하고 구주절도사가 포로와 토물을 바치다. 구주절도사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부로를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8일 기축 첫번째 기사. 경기도에서 강무하다 광주의 동쪽의 들판에서 머물다. 광주의 동령창의 들에 머무르는데 이날 저녁에 도관찰사 정백령이 행악에 나와 향연을 베풀었다. 행악은 임금이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무르도록 마련한 악차를 말한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29일 경인 첫번째 기사. 술잔만한 크기의 유성이 대각 남쪽에서 나와서 천부성 남쪽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일 신묘 첫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가 수원 장종역 남교에 머물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일 임진 첫번째 기사. 임금의 행차가 안양사 남교에 머물다. 좌정성 하윤 등이 어가를 기다려서 향연을 베풀고자 하였는데 임금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중지시키고 또 하윤 등을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3일 개사 첫번째 기사. 황궁하는 길에 노파 소경 등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늙은 할미 국화와 여성 지회와 소경 김송 한용 등이 어가 앞에 아련하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 쌀과 콩 각각 한 석씩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4일 갑오 첫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갔다가 사정이 있어 그냥 돌아오다. 연고가 있어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4일 갑오 두번째 기사. 동북면에 기민을 진율하다. 도순문사 여칭의 청을 좇은 것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의 여칭이 수제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힐문하였더니 말하기를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신이 그 허물을 지겠습니다 하였더니 그 기망함이 심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여칭 한 사람 때문에 한도의 백성에게 양식을 끊겠느냐 하고 이에 허락하고 인하여 기뇨하지 아니한 일을 폐하고 오로지 농사에만 힘쓰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4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선군을 이끌고 외적을 추격하다 익사 투항한 외인 오문 등에게 부의를 내리다. 갈도에 이르렀다가 바람을 막나 익사하였다. 오문 등이 선군 55명을 거느리고 장흥부의 소선을 탔는데 매우 세찬 바람을 만나 배가 엎질러졌다. 부의를 차등이 있게 하사하도록 명하여 오문과 등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쌀콩 10석과 종이 50권을 영선 장이와 두모 고귀생에게는 쌀콩 각각 8석을 사관 박자송 등 3인과 격군 김부 등 9인과 사공 서원 인해 황충에게는 각각 쌀콩 6석을 하사하였다. 그 사관 고적과 격군 유천 등 39명은 조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혹하고 배에 익숙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대신 배를 타게 하였다가 파선댐에 이르렀던 까닭으로 전라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추역하여 아뢰게 하였다.